20년대 사회주의 볼게요. 3.1운동 이후 청년과 지식인층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수용을 하게 되죠. 자, 국내 사회주의 단체를 보면 화요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생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화요회로 했다. 그리고 서울청년회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고요. 조선청년 총동맹을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자, 지역 중에 가장 핫한 데가 서울이죠.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장 핫한 연령대가 청년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사상은 당시 가장 핫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했을까 생각해보면 지역으로는 서울에 사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청년들이 당연히 사회주의를 수용했겠죠. 그래서 서울 청년 사회주의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풍에는 북이 있으니까 북한 연상하셔서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졌고요. 화요회가 중심이 돼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합니다. 이거는 조선공산당, 당이라는 명칭을 썼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대표적인 공산당, 사회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졌다. 외워야 되고, 이 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니까 일제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했다. 치안유지법 25년도 조선공산당 25년이랑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1925년 연도함 게 어떻게 했죠?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가장 핫한 사상이고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심이 뿜뿜이었어요. 그 사회주의 정당 중에 대표 정당이 조선공산당에 들어간 애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조선공산당이요. 나는 조선공산당이요. 2호에서 조선공산당은 25년 이렇게 외우시고,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니까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서 탄압하기 위해서 같은 해 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외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를 볼게요. 한인사회당은 이동희가 1918년에 만들었어요. 20년대가 돼야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1918년 이미, 그러니까 20년대보다 더 빠른 시기에 한인사회당이 러시아에서는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20년대가 아닌 1918년에 한인사회당을 누가 만들었다? 이동휘가 만들었다. 이동휘는 러시아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있네? 이러면서 한인사회당, 한인들이 만든 사회당이다. 이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만들었고요. 이 이동희, 똑같은 사람이 1921년에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만듭니다. 이 한인사회당이 계칭, 명칭을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특징은 민족을 우선하는 공산당이에요. 비슷한 이름의 이르크추파 공산당이 있어요. 이거는 고려공산당 앞에 뭘 붙였어요? 이르크추파. 왠지 낯선 단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르크추파는 민족보다는 이념을 우선하는, 이 명칭에서 왠지 우리나라 말이 안 쓰여 있으니까 민족보다는 이념을 우선하는 당이 이르크추파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념보다는 민족을 우선하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동희의 행적을 보면은 요 암기가 쉬워요. 일단 이동희가 러시아에서 항일운동하던 사람이었으니까 1918년에 러시아에서 한인사회당을 만듭니다. 러시아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1919년에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있다가 이동희가 상해로 이동을 하죠. 상해로 이동을 해서 상해에서 또 다른 사회주의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1921년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다. 그래서 이동희가 맞아, 상해 임정 국무총리였지. 상해, 러시아에 있다 상해로 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인사회당 만들고 상해로 가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만들더라.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르크추파 고려공산당은 러시아로 귀화한 한인 2세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인인데 자기는 이미 러시아 사람으로 귀화를 했어.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그 애착이나 이런 건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이르크추파 고려공산당은 민족보다는 이념을 우선하는 공산당이고, 상해파와 이르크추파가 좀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게 자유시 참변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르크추파 고려공산당은 한인 2세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인 2세이다 보니까 민족해방보다는 노동, 소비에트 건설에 더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보다는 이념을 우선하더라. 조선 고학생 동호회도 사회주의 단체고요. 김약수 등 이 동경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고학생 동호회가 최초의 계급투쟁 선언인 동우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동우회, 조선 고학생, 명칭에서 고학생, 어려운 학생이라는 얘기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물들잖아요. 그래서 조선 고학생이라는 말에서 이건 사회주의 단체구나. 그래서 조선 고학생들의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선 고학생 동호회가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 이름을 끝에 동호회에서 동호회 선언이라고 하고, 사회주의 단체니까 최초의 계급투쟁 선언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슷한 거에 수양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안창호가 원래 미국의 흥사단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미국에 만든 이 흥사단과 똑같은 거를 국내에 만든 단체가 수양동호회예요. 그리고 이 수양동호회의 특징은 안창호가 만들었으니까 좀 개량주의적 민족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수양동호회의 수양에서 왠지 좀 실력을 양성하자, 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동호회는 전혀 사회주의 단체가 아니고 이 민족운동, 개량주의적 민족운동 단체예요. 반면에 조선 고학생 동호회는 어려운 학생, 이건 사회주의,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사회주의 활동을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대항을 하면서 물산장려운동에 반대를 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거 쓰자 이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조선 거 물건을 만든 자본가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다 이러면서 사회주의는 반대를 하고요. 사회주의는 각종 대중단체 조직에 침투를 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지도를 합니다. 이게 뭐 통일전선 전술 이거랑 비슷한 거죠. 조직에 침투해서 그들의 막 사상을 전파시키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좀 조직을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이들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요 목표를 넘어서 계급 투쟁의 성격까지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대 초에 이렇게 농민들도 사회주의와 막 결합을 하니까 일제가 깜짝 놀라서 32년에 농촌진흥운동을 시작을 하죠.